보고전이란 관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관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작성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이 뭐야? 무슨 시체를 담아놓는 관이야? 뭐야? 자, 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진역 안에서 우리가 교도소, 이 구치소, 내가 구치소 안에 있으면 구치소, 이 소를 보고 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안에서. 그걸 뭐다? 자, 오늘 밥을 먹었어. 배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이거 뭐다? 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옷이 어디서 나온 옷이야? 관복이야. 관에서 준 옷이야. 관복이야. 그 다음에 뭐 휴지가 줬어? 이거는 뭐다? 관용이야. 관용. 관에서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우리가 그 법무부 예규에 보면은 관급 지급품이라고 해요. 나라에서 주는 물품을 보고. 뭐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말로만 그냥 나는 글 쓰는 게 싫으니까 나는 씨발 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난 무조건 말로 해야 된다께. 그래가지고 막 교도관 불러서 어이 교도관님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존나게 말해봐. 들은 척도 안 해. 뭐다? 보고전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뭐다? 들어가는 사람이든 들어간 놈을 바깥에서 수발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 글로 써야 된다. 말로 일 처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요청은 말보다 보고전이 더 낫다. 뭐 교도관한테 가가지고 주임님 딱 불렀어. 주임님, 예.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너무 아픈데 감기약 좀 주세요. 그럼 주임님 딱 가서 100% 이런다. 보고전 쓰시라고. 의무과 보고전 쓰세요. 그러고 간다고. 그러면 또 아니 씨발 그냥 말했으면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할 거 하냐고. 우리 교도관 진짜 족같네 족같은 새끼네 막 얘기할 거라고. 근데 내가 밖에 나와서 그럴 거 족같다고 얘기하면은 뭐다? 사람들은 피용신 쥐가 이상한 놓고서 왜 그 사람 욕을 해? 네가 이상한 거야 그거는. 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지금부터는 뭐다?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나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너는 빨리 정신병원에 가. 너는 뭐냐면은 사이코패스 기질, 넌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알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나는 내 말을 지금 들으면서 아니 씨발 말로 하면 되지 저걸 왜 보고전을 써? 나 보고전 쓰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나는 이 사회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좋아요. 자, 세 번째. 보고전을 받은 직원은 반드시 답을 해줘야 돼요. 주임한테 아니 저기 몸에 감기균 있으니까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안 줘도 돼. 난 못 들었다고. 뭐 증거 있어? 누가 뭐 들었어? 거기서 누가 녹음해서? 증거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약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보고전을 딱 내지. 그러면은 뭐다? 약을 주던 이놈을 데려다가 의무과에 갖다 주던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외부 진료를 내 보내던 어떻게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말로 하지 말고 보고전 한 장을 쓰라는 거야 무조건.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겠지? 주임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것도 보고전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이라고? 이거는 미친 새끼들이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 또라이들인 거지. 그치? 제출 방법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앞창에 보면은 빨래집게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앞창에 보면은 줄로 해가지고 빨래집게가 이렇게 딱 하고 걸려 있어. 빨래집게가 걸려 있으면은 여기다 딱 해서 빨래집게로 딱 집어 놓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뭐냐면 요게 그 빨래집게가 용도가 편지를 걸어 놓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내가 무슨 신청서를 써서 놓기도 하고 거기다 보고전을 집어 놓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 빨래집게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앞창에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앞창 뒤창 하니까 또 우리 앞창 오빠 생각나네. 자, 이 뭐냐면은 복도 쪽에 있는 창이 앞창인 거예요. 바깥쪽 저 외부 쪽으로 있는 게 저기 뭐지? 저 뒷창이고. 그래서 뭐냐면 복도 쪽에 있는 앞창 문 옆에 고기에다가 빨래집게로 걸어놓는 데가 있어 보고전을. 그게 대부분 징역도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구치소나 교도소나 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 그 빨래집게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수거 시간은 오전에 제가 생활했던 서울구나 남부교 같은 경우는 오전에 기상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요. 뭐냐면 야간의 마지막 쪽 근무자가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나온 보고전을 수거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관구실로.
소마다 이거는 상이에요. 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무슨 저기를 뭐 무슨 오후에 내는 뭐 보고전을 오후에 내는 데도 있다, 오전에 내는데 뭐 저녁에 내는 데도 있다, 어쩌고 막 그렇다는데 보고전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간 보고전 다 아침에 가져가. 왜냐면 그래야 오늘 하루 동안 일을 처리해 줄 거 아니냐. 어? 안 그래? 자, 좋아요.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뭐 약을 내가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신청했어. 그러면은 그날 저녁 때 갖다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있어요. 내가 보고전을 냈다고 바로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또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보고전을 한번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고전 작성 요령. 보고전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그지?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고전을 뭐 내용을 되게 복잡하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생각이 많아져. 막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태생이 자기가 무얼 글을 쓰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소안에 어떤 그런 어떤 룰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 룰을 지키기가 싫어. 남들이 다 똑바로 걸어가면 나는 옆으로 막 이러고 걸어가고 싶어. 이런 태생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야 돼.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수용소의 안에서의 생활 규칙이에요. 자, 보고전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4지를 먼저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A4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두 번을 접어가지고 찍찍해서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은 그 제일 조그만 부분, 제일 작은 부분, 요 정도면 돼요. 사이즈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보고전 용지 요만큼, 보고전 용지는 사실 어떤 그런 규격이 없습니다. 그냥 A4 용지 4분의 1 정도 사이즈의 크기로 보고전 용지를 만들어 놓는데 애지간한 방에는 이 보고전 용지를 다 만들어 놔요. 가령 내가 딱 처음에 들어가지고 본방 배치 받고 가서 보고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방에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보고전 용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그냥 종이 한 장 돌아다니는 걸 찢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방에 있으면 저기 가서 저기 까치집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 보고전 용지 꺼내 가지고 작성을 하면 돼요. 이면지 활용을 해도 됩니다. 자, 중앙 상단에 보고전이라고 써라. 자, 사이트 이런 거 갖고 또 궁금해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고전이라고 쓸 때 보고전을 갖다가 뭐 종이 한 제일 가운데 뭐 크게 써야 되나요? 아니면은 보고전 쬐끄맣게 써야 되나요? 보고전의 사이트 뭐 보고전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고전의 간격은 어떻게 벌려 써야 되나요? 별로 생각을 다 갖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거 뭐 궁금해하는 애들이. 그치? 그냥 내가 형이 딱 통일을 시켜줄게. 보고전이라는 글씨는 폰트 사이즈 20 정도 크기로 하면 돼. 밑에 같은 경우는 뭐다? 일반 폰트 사이즈 15에서 14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글씨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지? 폰트 사이즈 20은 얼마나 거예요? 야, 찾아봐, 그냥 가서. 대충 내가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보고전을 좀 크게 쓰고 밑에다가는 이제 일반적인 글씨체로 해가지고 내용을 넣어야 된다. 자, 좌측 정렬로 해가지고, 나의 거실 수번 성명을 쓴다. 자, 이제 하나를 내가 보여드릴게. 지금 이제 말로 이렇게 하니까 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짜잔. 자, 보면 자, 보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보고전이라고 쓰고 거실 수번 성명 해서 거실 뭐 536방, 수번은 6974, 성명은 신과자 이래가지고 자, 가령 내가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러면 내가 관약을 좀 하나 타서 먹고 싶어. 내가 딱 갔더니 우리 방에 콜벤 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은 약을 내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보고전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전 딱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거실은 가장 첫 번째 거실 어디 대 어디 내가 어느 방에 있다 수번 내 수번 자 징역 안에서는 내 수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수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름은 뭐 신과자 자 밑에 내용도 무슨 뭐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생각난 대로 쓰는 거야. 감기약을 신청을 한다. 자, 약을 신청을 할 때는 여기다가 조금 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감기약을 신청합니다.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 밑에다가 22년 2월 8일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저녁부터 오한과 기침, 가래,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뭐냐면 나의 증상도 간략히 기재를 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좌측 정렬로 나의 거실 수번 성명을 쓴다. 네가 누군지 알아야 처리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거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죠? 자, 네 번째 사유를 명확하게 쓴다. 사유를 명확하게 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잠시 후에 네 가지 형태의 보고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진영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문맹인 본 적 있으세요? 문맹. 이 글을 못 쓰는 사람들. 왜냐면은 나는 미결 때 우리 방에 한 명 있었어. 그런 사람이.
5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냥 뭐 딱 보면 그래 뭐 저 사람은 그냥 글 못 쓰게 생겼다 정도. 그 사람은 같은 경우는 방에서 방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거 그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문맹인 걸 왜 알았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반성문을 좀 써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초안을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반성문을 그 사람의 죄명은 절도였거든요. 이제 반성문을 써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글씨를 쓴다라는 게 아니라 글씨를 그린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 딱 글 몰라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문맹인지를 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한번 나랑 좀 가깝게 지내가지고 어이 일로 와봐. 그래서 나 부탁이 있는데 뭐요? 그랬더니 글씨를 좀 써달래. 아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야 그거 저기 반성문을 좀 써달래. 나는 이런 걸 내가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형님 뭐 저기 반성문 쓰게 좀 내용을 좀 줘보세요. 그런가 자기 공소장이나 이걸 주더라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맞춰서 내가 좀 반성문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반성문을 이제 또 씨발 그거 좋네 써. 그러니까 그게 그래. 내가 글씨를 써주면은 내 글씨가 티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 형님한테 형님 그냥 내가 그러면은 옆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적으세요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아니 그냥 자네가 써줘 이러더라고. 내가 뭐 좀 사주게 걔 조지나 씨발 법자 새끼가 뭐 있긴 뭐 있어. 그래가지고 형님 좀뭐 알았다고 그냥 써주겠다. 그래서 초안을 이제 쭉 잡아서 써줬어요. 이대로 쓰면 될 거라고. 근데 이거 저기 뭐야 그 형님이 좀 쓰시라고. 형님 쓰세요. 왜냐면은 그 새끼의 그 사람이 항소심을 하고 항소심이었던가 그럴 거야. 근데 항소 재판부가 나랑 같았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내가 반성문을 쓰고 나도 내가 탄원서를 써서 내고 있는데 이 새끼가 씨발 글을 나랑 글씨자가 똑같은 건 티가 날 거 아니야. 같은 재판부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당신이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이거 베껴 가시라고 판서를 베껴서 쓰시라고. 그래서 초안을 내가 잡아서 줬어요 그 사람한테. 반성문을 써주고 여기 부분은 형님이 알아서 쓰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나보고 다 써달라고 하더라고 계속. 그래서 그때까지도 나는 생각을 못했어 그걸. 이 사람의 문맹이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딱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고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자다가 취침 시간에 자는데 뭐가 이렇게 싹싹싹싹 막 이 소리가 나.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이 움직이고 뭐가 이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씨발 이 양반이 이불 안에서 딸 한 번 잡나 보다 해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슬쩍 그렇게 봤어. 그랬더니 딸다리를 치는 게 아니고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자 MG 크샤트를 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쓱 봤더니 이 형이 글씨를 이렇게 딱 봤어. 보니까 뭐 쓰고 있는 거야. 반성문을 이렇게 판서를 하고 반성문 이렇게 막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는 다음에 아니 거기 저기 형님 그거 낮에 그냥 쓰지 뭘 여기서 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싸고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글씨를 따라 그린다라는 느낌을 딱 받은 거야. 있어 그게 티가 나. 이게 일반적으로 과라는 말을 쓰면 자기가 그 쓰는 어떤 그 패턴들이 다 있어요. 뭐 기역자를 놓고 뭐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나 뭐 과를 이렇게 놓고 뭐 이걸 이렇게 긋는 애들 이렇게 니은자로 긋는 애들 오로 쓰는 애들 막 자기 습관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글씨를 그리는 거야. 딱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내비뒀어요. 가면 내비두고 일단 잤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나가가지고 팔짱 끼고 딱 걸으면서 얘기를 했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형 글씨 못 쓰지. 그거 내가 써드릴게요 그냥. 내가 그냥 써드릴게요. 처음엔 내가 그냥 써드릴게요 얘기를 했어. 보니까 야 그렇게 써가지고 씨발 판사가 보고 이 족 같은 새끼 이거 글씨도 족같이 쓰네 그러고 너 징역 1년 더 때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내가 그냥 써줄게. 나한테 줘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겨가면서 해가지고 글씨는 써줬어요 제가. 반성문 써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뭐 어렸을 때 먹고 살기 어렵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사실 글씨를 쓸 줄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거야. 이 사람은 과연 저 공소장에 자기 죄가 적혀 있을 텐데 저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이 사람 모르고 있을 거 아니겠느냐. 모르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서 듣고 어이 당신의 사건은 2010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무엇을 절취하고 어쩌고 이걸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한번 물어본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거 그 문맹이라고 할 때 이 여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나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당신이 진짜 실제 한 거랑 이게 맞게 적혀 있는 거냐 안 적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받으면서 조력을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없다고 하더라고. 창피해서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징역에 가면은요 나는 딱 한 명 봤어요. 뭐 그 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있어. 맞춤법 들리고 철자법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뭐 나도 많이 틀리니까. 근데 정말 이거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씨발 그거 글씨를 못 읽는 놈이나 말귀를 알아듣게 글을 써줬는데 그걸 갖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새끼나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해 사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는 똑같은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게 더 이상한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봤을 땐 그래. 오늘의 이제 에피소드는 그거예요. 문맹인을 봤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가 문맹 또는 나는 정말 장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야. 나는 정말 나보고 글짓기를 하라고 하면은 나는 씨발 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글짓기를 절대 못해. 이런 사람들은 뭐다? 방법이 있어.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이 내가 저기 이것 좀 써줘. 아니면 뭐 내가 편지 좀 써줘. 뭐 좀 해줘. 돈 주면 돼. 내가 사서 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평소에 징역을 살면서도 앉아서 맨날 그 뭐 무슨 밖에 나갈 생각 뭐 누구 괴롭힐 생각 누구한테 꽂혀가지고 저 새끼가 싫으네 어쩌네 분노에 뭐 증오에 이런 거를 불태우지 말고 반사회적인 사상을 키우기보다는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글짓기 그 작문 연습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해둬요. 이게 우리가 그 징역을 살면서도요 그 남자 안에서 보면 남아 도는 시간이야.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어? 공부를 하라는 거야. 글 공부를 하라고. 글 공부를 하던 책을 읽든 아니면은 안 되면은 뭐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써가지고 뭐 해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다 느는 앉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보내는 시간 동안 그런 거라도 배우면서 그런 걸 알고 나면은 이 사람은 뭐다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자기의 삶이. 자 첫 번째 예제 짜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약 신청할 때 아까 봤죠? 사약 신청할 때 쓰는 보고전을 이런 식으로 나간다. 뭐냐면은 이 보고전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다? 감기약을 신청한다라는 용건을 명확히 말한다. 플러스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의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다. 나한테 어떤 증상들이 있었다 같은 내용을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이 보고전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5366방 6974번 친과자는 어젯밤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갑니다. 짜잔. 자, 보고전 536방 6974 신고자는 영치금 잔액 조회를 신청을 합니다. 이 뭐예요? 영치금 잔액 조회. 이거 할 수 있어. 처음 봤지 이런 거. 영치금 잔액 조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면 와가지고 알려줘. 네 영치금 잔액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전. 광구계장님 면담 신청. 사유 거실 내 애로사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짜잔. 자 보고전 536방 6974 신고자 씨 거실 내 보관 중인 보유주소 10권을 반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송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 2기 초호화 LH 주공아파트 835동 땡땡땡땡 호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팁이에요. 안에서 방에서 나를 존나 괴롭히는 새끼가 하나가 있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요거는 요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을 만약에 알았으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을 텐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고전이라는 게 꼭 아침에 안 내도 돼요. 아침에 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가 방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아침에 보고전을 우리 여기 저기 빨래 집게에다 이렇게 꼽아 놓잖아. 그게 뭐겠어요? 거기다 빨래 집게를 꼽아 놓으면은 앞창에 있는 방에서의 어떤 그런 좀 이게 저기 방장이나 봉사원들은 우리 방에서 어떤 보고전들이 나가나 보는 놈들이 있어 그거를 본다고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 씨발 저 우리 방에서 씨발 우리 방 봉사원이 나를 존나 괴롭힌다. 저 개새끼가 나를 존나 괴롭힌다. 이런 걸 거기다 써놓으면은 뭐야? 그건 자살행위야. 그지? 그지?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보는 게 일단은 접견이 오지. 일단 접견을 나가기 전에 옷을 다 입잖아요. A4지 그 보고전 용지 하나를 준비를 해놓고 볼펜을 딱 여기다 꽂고 나가. 윗주머니에다 걔를 꼽고 나가. 그 다음에 나가면서
나가면서 또는 접견장에 나가든지 어쩌든지 어디 가서 후딱 작성을 하는 거야. 씨발, 뭐 나는 어디다 누구다 어떻다. 그 다음에 방에 누구누구가 나를 존나 괴롭힌다. 다 적어 거기다 내용을 다 적어. 그래서 광구계장님 면담 한번 따달라. 그 다음에 자 이 종이를 들어오면서든 아니면은 나가면서든 안 보이는 데서 적어서 주임님한테 그냥 내고 가세요. 보고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동 담당 주임은 반드시 그거를 어떻게든 피드백을 해주게 돼 있어. 이거는 그렇게 일을 봤으면 됐어요. 이 사람이 접견 나왔다 들어가면서 또는 접견을 나가면서 이게 뭐냐면 쥐두새도 모르게 보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광구계장 면담을 딴다. 그럼 광구계장 그럼 이제 불러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얘기 존나 하는 거야. 씨발 족같아서 못 살겠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얘기를 다 해.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는 방에서 야 너 광구계장이 왜 불렀냐? 아 그게 아니라요. 뭐 사는데 생활 어떠냐 저쩌냐 뭐 이런 거 뭐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쌩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씨발로 날려버리는 거라고. 그럼 그렇게 일을 봤어야 돼. 그거를 바보같이 또 거기서 광구계장님 생활이 어려워서 뭐 면담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문 앞에다 걸어놓지. 방에서 읽는다고 딱 보고 난 다음에 어쭈 이 새끼 봐라 이거 볼때짓 하네. 돌았나 이 새끼가. 이게 되는 거야. 낮이든 밤이든 그러니까 낮이든 일과 시간 중에도 늦게 줘도 상관없어요. 주임은 일단은 그 자리에서 받았으면 이거 무조건 처리해줘야 돼 어떻게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코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가족들이 걸어주는 게 사실은 좀 효과적이기는 해요. 근데 바깥에서 가족들이 코를 걸어주는 것도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안 사람이 무턱대고 괴롭혀서 저 새끼가 꼴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뭐냐? 날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영치금으로 날리는 거야. 아니면 저 새끼가 물건 범치게 한다고 상납받는다.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거야. 그런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걔를 날려야 되는 거지. 단지 내가 여기서 딱 봐가지고 MG 크샤트리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MG 크샤트리아 저 새끼 좀 우리 반에서 내보내. 애플망고한테. 그렇다고 애플망고가 형님 저 사람 MG 크샤트리아는 우리 방에서 아무 실수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확실한 명확한 어떤 증거나 내가 만약에 딱 면담 따서 나갔을 때는 저 새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저 새끼가 몇 월 며칠 날 내 물건을 내 돈을 가지고 뭐를 샀다. 그 물건 저 새끼 거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더 확실한 걸 잡아놔야 돼. 딱 꺼내서 바로 딱 털어가지고 나오지. 걔 뭐다 바로 자 집 사세요. 갔어요. 조사방으로 갔어요. 바로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바로 보내버리는 거야. 일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진짜 그랬으면은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혹시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조만간 가실 분들 만약에 내가 딱 방에 들어갔는데 아 씨발 우리 방 장기수 새끼가 나를 존나 괴롭혀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러면은 일단 그 새끼 코를 걸 수 있는 띵을 잡아야 돼 먼저. 그걸 이제 안에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저 새끼 띵 잡았다 하나 잡았다 이게 되거든. 코 걸고 하나 잡았다. 띵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저 새끼 띵을 일단 하나 잡아놔야 돼. 띵 잡기 가장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돈 이거에 관련된 거. 이거 돈에 관련된 거. 영치금 관련된 거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얄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